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메시지 받고요. 지금 막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려서 공수처 청사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자, 지금 대통령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경호처 요원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청사로 지금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서 이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도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기로 한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국민 여러분이 건강하고 힘내시길 바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이 발부됐다. 자, 전주혜 의원님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내란죄 수사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장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그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에 있어서 영장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법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주지인 서부지법에 했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에 또 부당함도 지적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경호처와 이 수사기관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에 또 다친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록 불법 수사이지만 이제 응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이제 인정하는 것은 예. 좀 아니다. 이러한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 공수처 화면을 좀 보면 대통령 경호 차량들이 앞서서 도착을 했고, 자,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그 차량 한 대만 들어갔어요.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내려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이제 공수처 청사로 입장을 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화면은 자,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공수처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경호 차량이 많기 때문에 경호 차량 한 대도 지금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한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청사에 진입을 했고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앞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렸던 관저에서 녹화된 영상 메시지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저 출발함의 영상이 공개됐고 마침 영상이 공개되는 그 순간에 공수처 청사에 도착을 한 모습도 봤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자,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익주 변호사님, 대통령 메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제가 쭉 키워드를 봤던 첫 번째, 법이 무너졌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 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출석을 결심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수처 그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봤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공수처에 갔지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익준 변호사님, 이제 48시간 네네.
동안 공수처는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아까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자, 뭐 대통령이 어떻게 좀 답변할까요?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좀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변화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통령이 과연 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생각대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요. 저기에다가 아무리 자세한 이야기를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200쪽이 아니라 2000쪽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난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200쪽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그냥 진술 거부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 사전 구속 영장을 아마 이제 청구하지 않을까 싶고 그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는 그게 관심이 많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제는 구속 여부의 문제가 남았어요. 공수처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 건데 지금 전주현 의원님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앙지법을 계속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공수처예요. 네. 그 서부든 중앙이든 뭐 어떠냐라는 반박이 있으면 역시나 그러면 왜 중앙엔 청구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반박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체포영장은 어쨌든 서부에서 다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됐다면 이제 구속영장이 문제잖아요. 공수처에게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상존해 있는데 구속영장까지 또 서부에 청구하진 않겠죠? 공수처가 이 수사에 대해서 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중앙지법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뭐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중앙지법에 해도 이게 발부가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 이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가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겠죠. 구속영장.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공수처가 또 뭔가 뭐 판사 쇼핑을 한다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도 뭐 공수처의 좀 공문서 위조를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그 55 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사실관계를 보면 그 지금 사실과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 경비 단장이 자의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네네.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관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수사관이 관이를 찍었다. 그래서 떡하니 이 55 경비단의 직인이 찍힌 마치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뭐 이러한 것이 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제 굉장히 많이 뉴스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하신 걸 좀 보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이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무슨 도망이나 증거의 연면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뭐 체포영장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저는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아무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 검찰로 중앙지법에 이송을 해서 중앙지법에서 마무리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공수처가 예. 정말 공정성 있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공수처법에는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이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이런저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의자의 주소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라고 했을 때 범죄 행위지는 어디냐? 그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여의도는 또 남부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굳이 서부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요. 네. 중앙에서 해도 되고 남부에서 해도 되고 서부에서 해도 되고 그러는 건데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인정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서부에다만 계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런 모습들은 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 심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나가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바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영장 실심사에는 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네. 중앙지법에서 하겠다 원칙대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수사에 대한 재량권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대통령을 수사할 때 수사기관은요. 굉장히 엄정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고 의심받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정하게 보이는 게 공정한 것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이 됐고 공수처에 와서 조사는 시작될 겁니다. 어쨌든 조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엔 여야의 이견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어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마치 이 영장 쇼핑 논란이 일지 않으려면 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원칙대로 청구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게 원칙도 있고 예외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해라.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법에 가시면 좀 봐줄 사람이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자, 모든 법원의 잣대는 모든 법원의 저울은 공평해야 되는 것인데 어디 못 듣고 어디 못 듣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수처는 그렇게 본다면 중앙지법에 신청하라고 하면 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법원 행정처장이 이미 국회에 나와서 서부 법원에 뭐를 하든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법원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입장을 밝히시는데도 네. 참담합니다. 우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체포되어 가는 이 장면이 참담하고 국민께 죄송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참담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2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내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로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저지른 당신의 불법은 뭡니까? 불법이라고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오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수사기관에 가서 재판정에 가서 하실 자기 방어의 논리입니다. 지금 국민께 드릴 말씀은 국민 여러분 정말 부덕한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한 말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도 저렇게 무슨 지금 세계 속에서 혼자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가서 불법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수사기관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대통령 끝까지 대통령답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본인도 뭐 당황스럽게 입장이 그러시니까 하셨겠지만 제일 먼저 앞부분에 하신 말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금 어느 별나라 다녀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국민이 고통받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저 추운 광장에서 지지와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잘 계셨냐고 하는 인사 말씀은 아무리 100번을 양보해 들어도 무슨 말씀이신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호미로 갖고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불미스러운 그런 측면에서 유혈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당신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한 번쯤 깨닫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참담한 마음이 드는 또 순간입니다.